이제 조금씩 더 되레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저성노화 트렌드를 이끌면서 천천히 늙어가는 법,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던 바로 정의원 대표. 이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현미밥 코너도 있고. 메뉴판에도 잡곡밥 표시를 명확히 반영해서 건강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이제는 맛뿐 아니라 건강이 소비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저속노화를 위한 고속 정책으로 저 역시 미리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 저속노화 그리고 천천히 건강하게 늙는 법이라는 화두로 꽤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정의원 대표, 저속노화 연구소 대표입니다. 이 분의 논란, 이 인물의 논란을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 먼저 시장의 대중들의 반응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지홍 기자님.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예요. 하루 안에 서울시에서 맡았던 직책도 물러났고 본인 이름을 달고 팔았던 즉석밥도 아예 손절, 이런 부분이 좀 시작이 됐어요. 네, 이 정의원 대표가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로 유명해진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의 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직책, 건강총괄관이었는데 지난해 8월 위촉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번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고 서울시는 이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이 노화와 건강관리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한 인사로 알려지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노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당 부서를 신설하고 정 대표를 앉힌 건데 이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 식품업계에서의 손절도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속노화의 굉장히 큰 트렌드 중 하나는요, 식단이거든요. 천천히 늙을 수 있는 식단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면서 여러 식품업계와 협업을 해왔는데 이미 오늘도 여러 업체에서 협업 중단을 선언하는 등 이번 논란이 식품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 건강총괄단에서 물러났고 즉석밥 두유, 정의원 이름 석자 얼굴과 이름 달고 판매했던 것들에 이 식품업계도 조금씩 정의원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것 같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본질은 이 법정 공방, 어찌 보면 고소와 맞고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 법적으로 다소 복잡한데 이 중요한 건 양측에서 서로 맞고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법적 공방 목소리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와 피해자분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부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화 녹음 파일 등도 추후에 적절한 시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해자분이 반복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내분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심지어 공용 현관을 뚫고 들어와서 편지 같은 걸 놓고 간다거나 좀 더 내밀한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보면 이 맞고소 상황이 어떤지를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정의원 대표 얘기. 결박 자궁 장갑에 스타킹에 교차, 되살아나는 여성 지배자 기질까지.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고소를 한 연구원 A씨 입장은 자신을 등장시켰고 단순한 음란 소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성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다. AI로 작성한 거다라는 반박도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이런 사실 맞고발 형태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고소고발 일각에서 얘기하는 불륜이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이게 좀 이 논란이 커진 건 정의원 측 주장을 다시 구성하면 스트레스 받다가 안희정 전 지사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더 이 논란이 커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간에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주장을 지금 바탕으로 해서 흙탕물 튀기는 이제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저것도 어떤 대화 맥락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저걸 가지고서 상대방이 나를 가스라이팅했다라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으로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고 예. 아 그거에 의해 가지고 심리적 지배도 이루어질 수 있고 뭐 범죄에 활용되거나 피해자를 예. 삼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영화적인 상상을 많이 하지만 법에서 사실 그 정도의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런 부분에 대한 정의원 대표의 주장이라는 거는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급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예. 해고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이 통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연구원 A씨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나도 피해자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 중에 이제 안희정 지사의 얘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이 나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라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좁게 인정되는 거니까 지금 예. 사실 이거는 여론전의 측면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정의원 대표 측의 주장을 재구성한 그 안희정 전 지사를 소환한 게 본인이 이거는 단순한 이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나도 심리적 지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안희정 전 지사 사례를 갖고 와서 마치 법적으로나 여론전을 방패막이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안희정 지사의 사건을 갖고 오면 그 사건이랑 이 사건을 투영해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남녀 성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당시 사건에서 평가했던 걸 그대로 끌고 오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노리긴 하지만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보아야 하고 지금 이건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장만 맞부딪히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를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했다라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평가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지인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최초의 이 정의원 대표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적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 교류를 했다. 차량에서 일반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 이런 어찌 보면 그 설득력이 누군가에 보면 떨어질 수 있는 해명들이 섞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 투쟁, 법적 공방, 두 사람의 맞고소, 고발건을 떠나서 그래서 서울시 측에서의 어떤 직함도 물러났고 혹은 식품 업계의 손절도 이런 식 때문에 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저속노화로 유명한 이제 예. 의사가 어떻게 보면 아직 사실관계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성적인 그런 대화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저속노화로 저명한 교수의 그런 이미지를 차용해서 즉석밥이라든지 여러 식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는 명확한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계약 예. 종료의 사유도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업체들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서울시에서 건강 총괄하는 어쨌든 관리관으로서 이제 건강을 챙기는 그러한 유익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제 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핵심은 여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행이라는 이제 성범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예. 남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스토킹 당하고 그리고 이제 협박을 당했다, 공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사실 두 사람이 뭐 교류를 했거나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 양립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 장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 법적인 쟁점을 골라내는 것이 결국에는 남은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법적인 건 이런 거겠죠. 내가 아까는 이제 정의원 대표의 목소리를 좀 주로 봤다면 내가 심리적 지배를 했다면 착취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얻은 게 있냐. 내 직업 경력 등에 미칠 악영향을 언급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법적인 거는 이제 두 변호사께서 중간중간 설명해 주셨지만 또 사인 간의 문제인데 안지용 기자님. 결국은 이게 대중들이 바라볼 때 이 정의원 대표를 바라봤던 대중적 인지도 혹은 이 저속노화를 선봉해서 대표하는 여러 메시지들이 이 사생활 논란으로 뒤엎여서 뭐 아까 자막에 잠깐 보니까 오히려 뭐 내가 가속노화 되게 생겼다라는 취지의 비판 목소리까지 시선을 일단 싸늘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의원 대표의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이 사생활 논란은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직, 이 전문가들을 바라볼 때는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겠죠. 예. 근데 지금 저 연구원 A씨와의 공방의 성격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신체적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다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기혼자인 정의원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대중들이 바라볼 때 아무래도 이게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동안 같이 일을 진행해오던 업체들도 사실상 손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중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이런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전문가로서의 본인의 충실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원 대표의 시장의 손절이 시작됐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법적 공방 따라서 정의원 대표가 또 뉴스타파를 통해 반론을 얘기하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위였습니다. 저성노화 박사가 사라진 이 식품업계